저희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 현지에 취재진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튀르키예 상황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요. 취재팀이 2명이었습니까? 오늘 2분만 나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취재 기자 1명과 촬영 기자가 2명이어서 1명 촬영 기자가 더 있습니다. 총 3분이신 거고. 그럼 현지에서 움직일 때는 총 몇 분이서 움직였습니까? 현지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총 4명이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한 거죠. 그럼 들어온 건 언제쯤입니까? 정확하게 8일 정도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지진 발생 하루 만인 지난 7일 튀르키예로 출국했고요. 이 지진 피해 지역까지 직항편이 없어서 우선 12시간 정도 비행 끝에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다시 국내선과 차량을 이용해 피해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 시간을 제외하고는 8일 정도 현지 피해 도시를 현장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지에 있는 분들 인터뷰할 때는 공항도 좀 성한 곳이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현장 취재팀 이동 경로는 어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취재진은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고루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선 최초 진앙에서 북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 이 카이세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피해 지역으로 바로 가는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가장 먼저 현지 매체에서 큰 피해를 받은 도시로 주목한 이 오스마니에로 진입했습니다. 이 최초 진앙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긴급구호대가 구조 활동을 벌인 안타키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규모 7.8 지진의 진앙으로 알려진 가지안테프를 거쳐서 이 지진뿐만 아니라 이 침수와 화재 피해까지 받은 이스켄데룬으로 취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초 지진과 여진의 직격탄을 맞은 이 카흐라만 마르슈로 진입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강보경 기자 좀 길이 험했습니까? 어땠어요? 네, 카이세리에서 동남부 지역으로 가는 길마저 험난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은 최대 고도 3,000m가 넘는 산맥이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진입도로 역시 고산지대를 거쳐가야 했는데요. 지진 초기 희생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날씨였죠. 추운 겨울 날씨에 고도도 높다 보니 가는 길에는 눈보라가 쳤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운전해야 하는데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진 뒤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고 또 도로도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첫 도시가 오스마니에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 현장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네, 오스마니에 도착한 뒤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기울어진 빌딩이 눈에 띄었는데요. 건물이 많은 도시 중심부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건데요. 7, 8층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콘크리트 잔해와 흰 철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재난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중이었는데요. 어김없이 이재민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네. 강보경 기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대부분 다 강보경 기자가 직접 촬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와 후배 이근혁 기자 같이 촬영했습니다. 저는 이근혁 기자 안 나왔으니까 이름 언급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긴급 구호대가 갔던 지역이 안타키아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저희가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우리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안타키아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진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교통 체증으로 도시 진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안타키아가 이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면서 이 튀르키예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이 각종 구호 물자부터 중장비, 임시 거처로 쓰일 컨테이너까지 보였고요. 이 한꺼번에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진입도로 자체가 꽉 막혔습니다. 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취재진도 결국 진입 시도 첫날은 이 차를 돌려야만 했고 이른 새벽 20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뉴스가 시작하는 시간이 한 11시 40분인데 저희 시간대 연결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취재진이 이동하는 거리만 한 20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숙소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강보경 기자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보경 기자가 준비했네요. 미안합니다. 예, 강보경 기자 전해주세요. 네, 저 취재진도 피해 지역 인근으로 숙소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 지역 대부분 건물이 파괴돼 숙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숙소가 붕괴됐는지 유선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요.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지진으로 벽에 균열이 가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안 상황도 점점 안 좋아졌고 차량에 카메라 등 취재용 장비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교통 체증이 덜한 시간에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대전 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예, 매일 2시간 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취재를 했다는 얘기고요. 도로 사정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차가 운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네, 앵커 말씀처럼 이 지진 피해 도시에 진입할 때와 이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취재진은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상 문제가 없는 도로도 이 막상 가보면 막혀있기 일쑤였습니다. 이 도로 양옆으로 건물이 무너진 잔해가 뒤덮여 이 지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이 후진하는 차량들이 몰려서 이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승용차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데요. 이 차량 뒤편을 보니 이 닫히지 않는 이 트렁크 틈 사이로 희생자의 시신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은 고장나고 희생자도 수습해야 했던 이 튀르키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답변 중에 보면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좀 멀쩡했나 보네요. 통신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현지에서 한국으로 소식을 전하려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다른 지역도 통신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특히 안타키아 중심부는 통신이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또 무너진 건물 주변으로 희생자를 수습하는 구조 인력과 장비가 모여서 이 차량이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 차량에서 내려 이 통신이 터지는 장소를 찾아 무작정 걸었는데요. 2에서 3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방송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해준 교민분과도 연락이 안 돼 이 폐허가 된 길거리에 취재진만 남아서 4시간 이상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숙소와의 거리가 꽤 있어서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더라도 또 점심은 이제 밖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네, 일단은 피해 지역은 문을 연 식당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과 이 반조리 형태 밥을 취재 중간중간 데워 먹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안타키아의 경우 진입도 어려웠지만 취재 이후 도시를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추가 여진 우려 탓에 도시를 빠져나오는 피란 행렬도 줄을 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평소라면 2~3시간 걸릴 거리가 이제 한 12시간 만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동할 때에는 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이 가공식품을 데워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또 수색 현장마다 어김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상적인 밥에 해당하는 빵, 에크맥과 스프 초르바를 먹는 것이 이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일상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 국내에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많이 입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현장에서 또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받았던 어린이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네요. 이거 녹취를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될까요? 예, 같이 들어볼게요. Çok kötüydü. Evlerin hepsi düşmüştü. Biz de çok korkmuştuk. Ben yatarken olmuştu ama ben birinci depremden kalkmıştım. 강보경 기자 아마 인터뷰 받는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민 텐트촌에는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전염병 등에 더 취약한 게 어린이들이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임 기자가 언급했듯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수십 명 가족, 친인척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놀이터에서 노는 등 다소 해맑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진 당일에 대해서 물으면 여지없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얼굴 등에 탈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어린이 이재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고요. 예, 저희가 아까 네. 들어봤고요. 예, 네. 저희가 아까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임성대 기자 맞죠? 임성대 기자. 그러면 아이들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집이 다 무너져서 텐트에서 생활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튀르키예 공식 당국이 마련한 텐트는 흔히 봤던 하얀색 텐트입니다. 하지만 이 취재진이 여러 도시를 돌아보니 이곳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정말 텐트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이 조악한 천으로 휘두른 막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 출신 이재민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집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일쑤였는데요. 이 정식 텐트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원 이재민촌에서 만난 6개월 남자아이 역시 오두막에 천을 두르고 며칠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이재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ان فضله شيء صوبه هوا صوب ان فضله ملاك فضله ورا لها يوريو
네, 어릴 때일수록 사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6개월이면 이제 젖도 안 뗐을 나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기억에 남는 생존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보경 기자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 취재진은 오스마니에 주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살 여자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팔과 다리에 온통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지진 당일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딸뿐만 아니라 아내도 다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나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vet, emin değilim. 4 kişiydi. Oğlum ben, ikimiz, anne kız. 네, 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임 기자도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일단 이재민들은 보통 이게 방 한 칸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요. 이 텐트촌에 가보니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이 휠체어에서 생활해온 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텐트촌은 사실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 이 휠체어까지 들어가야 하고 이마저도 출입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7살 소녀는 이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제가 인리에 지진이 났을 때 한번 저도 이 피해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무장한 병력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았는데 현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현지에서도 치안 사정을 고려한 듯 도시 곳곳에 경찰과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이재민 간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수색이나 구조 활동이 멈춘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사고 현장이 아닌 텐트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커졌고 텐트촌을 취재하는 와중에 취재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취재진 가운데 한 명도 총을 든 군인들에게 프레스 카드를 요구받으며 둘러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 이게 뭐 한 8일 동안 취재를 하고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이 워낙 안 좋고 또 기자로서 또 이 환경을 봤던 사람으로서 떠나오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앵커 말씀처럼 열흘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실 가는 곳마다 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귀족의 생존자를 연일 보도하긴 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마니에나 카흐라만 마라슈 등 몇몇 도시는 시차를 두고 다시 방문했는데요. 이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던 곳이 분쇄된 건물 잔해만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생존자 수색을 마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간 셈인데요. 이 생존자 구조, 희생자 수습을 거쳐 이 폭탄을 맞은 듯 파괴된 도시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튀르키예를 떠나오는 길에도 자식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하고 싶다며 피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 노부부가 눈에 밟혔고 이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한 임성재, 강보경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